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PTC 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핵심만 PTC 히터가 전력 소모가 왜 큰지, 그리고 동작을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제 TMI에 많이 길들여져서 그런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두 분이 이제 댓글을 쓰셨다가 지우셨더라고요. 아마 검색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이 좀 아니다 생각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에는 PTC 히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셔서 저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PTC 히터와 히트펌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는 걸로, 이게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전기차는 PTC 히터가 디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TC, 요 P가 포지티브인데 긍정적인이 아니라 양, 플러스를 의미하고요. 반대도 있어요. 네거티브 템퍼러처 코에피션트,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계측기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로에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출력 상승을 해서 나중에 열폭주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해서 PTC 개념이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PTC는 전력이 증가하면 온도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히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항체가 그 전력을 열로 더 많이 차원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게 전기차에는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히터가 PTC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요게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히트 펌프라는 걸 여기에 추가할래 말래, 이걸 선택을 하게 하거나, 아예 이거는 히트 펌프가 아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PTC는 환경이 아주 안 좋거나 아니면 그 히트 펌프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내에서 제한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야. 왜냐면은 전력 소모가 너무 많게 되니까 이걸로만 난방을 하게 되거나 뭐 이걸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영하 막 5, 6도에서는 막 광탈하거든요. 그러니까 히트 펌프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난방하고 배터리를 폐열을 통해서 원활하게 작동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히트 펌프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조로 PTC로 이제 보완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히트 펌프가 적용된 전기차입니다. 자, 히트 펌프가 이제 전기차에서 많이 익숙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히트 펌프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연력학 이론에서는 이 1800년대 초반에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이론에서 확립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850년도에 히트펌프 실용기가 증기 압축기 방식으로 개발이 됐거든요. 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장치가 리프리제레이터,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원리가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히트펌프는요, 보통 우리가 열을 만들어내려면 가열을 해야 됩니다. 뭐 가스를 이용하든 석탄을 이용하든 가열 방식으로, 아니면 전력을 공급을 해서 그걸 차원을 하든 이런 것들 가열 방식의 히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대기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혹은 폐열을 이용을 해요. 원래는 이제 난방, 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기열을 잡아다가 냉매를 이용해서 열로 변화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요거 난방, 그 다음에 온수, 요 관련된 히트펌프 기술을 어디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그 기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히트펌프 관련된 기술을 거의 일본에 의존을 하거나 뭐 관련된 기기들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히트펌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그 단골로 조합되는 게 히트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전기를 연로 차원에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난방이나 온수, 이런 개념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히트펌프 개념이 굉장히 익숙해요. 생각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게, 자꾸 뭐 쉽다, 뭐 익숙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셔서 맞네요.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의 이 반대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찬 공기를 들여보내고 뜨거운 공기를 이제 버리는 건데, 이 히트펌프, 자동차에 사용하는 히트펌프는 이 폐열을 이용해서 폐열을 집어넣고, 그 에어컨의 반대로 작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에어컨도 이 히트펌프 원리로 원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건조기 있잖아요. 건조기가 예전에는 그 가열식 히터, PTC 히터로 열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났죠. 보통 가열시가 이제 100도 이상으로 열을 내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기에 수돗물, 예, 물로 또 계속 식히면서 가열하고 말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 물값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열에서 건조를 하니까 섬유도 많이 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히트펌프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히트펌프는 가열식처럼 온도가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보통 저온으로 히트펌프의 작용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열을 통해서 한 65도 정도로 높진 않아요. 저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탁물을 건조를 하니까 옷감이 덜 상하고 전기료는 절반 이하고 또 수도물이 냉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고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히트펌프 관련된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계 자체가 비싸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방식들이 또 효율적이고 또 그 빨랫감에도 좋고 하니까 요즘은 거의 이 히트펌프 방식의 건조기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과거의 건조기들은 열이 엄청나게 막 뜨거웠는데 지금 건조기들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럼 이제 히트펌프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PTC는 그야말로 전력을 사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저항을 이용해서 그걸 열로 차원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열로 차원되는 에너지만큼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온도를 높이거나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 전력이 4,000W, 4kW다. 그럼 최대로 4kW의 전력을 쓰게 되면 10시간만 써도 40kW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kWh의 용량이 10시간 만에 날아가는 거죠. 물론 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최대 용량으로 계속 막 후끈후끈하게 데우지는 않죠. 줄였다가 뭐 껐다가 켰다가 하니까 뭐 문자 그대로 10시간 만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야 이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주행을 하냐. 그냥 히트펌프 방식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 그러면 자동차 히트펌프는 어떤 폐열을 이용하느냐. 자동차에는 엔진도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열이 나? 전기 모터에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인버터에서 열이 납니다. 전기 모터는 상식적으로 열이 날 것 같죠? 고속으로 회전을 하니까 그 회전체는 아무래도 회전에 따른 저항이 발생하고 그게 열로 또 날아가니까 그 열을 붙잡아다가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냐면 배터리. 배터리는 영하의 온도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가 이온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 전력을 내야 되는데 이 활동이 둔화가 돼버리면 배터리가 제대로 전력을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적정 온도 최하 이상은 유지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열을 배터리를 데우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열이 나냐면 인버터에서 열이 납니다. 인버터에서 열을 내는 주범이 이 파워 반도체입니다. 파워 반도체 하면 이제 1960년도 데일 연구소의 강대훈 박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팀으로 있는 그 팀에서 이제 모스펫, 예,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펙트 트랜지스터, 요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IC 회로가 개발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력 공급이 용이해지고. 그런 전자제품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스펫을 활용해서 전기차를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는 스값을 더 높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 교류 모터의 스위칭을 통해서 계속 사인파, 주파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열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열을 고전압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개선된 파워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IGBT입니다.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근데 이것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실리콘이 규소잖아요. 근데 이게 규소로 만들어진 실리콘 웨이퍼의 반도체들이 뭐가 문제냐면 온도가 15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반도체 성질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고장나버려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그 승합 또 스위칭 이걸 통해서 계속 사인판을 만들어주는 이 핵심 장치에서 계속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매가 회전을 하면서 온도를 눌러줘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정말 힘들고요. 겨울철에는 뭐 좀 덜 힘들죠. 그래도 이제 겨울철에서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열을 버리지 않고 이 폐열을 히트펌프로 돌리는 겁니다. 역시 배터리에. 그리고 남는 열을 어디에? 실내로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150도 이상 열이 가중이 돼버리면은 고장이 나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갑이라든지 스위칭에 따른 최적화, 설계나 효율 높이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전력 손실도, 이게 반도체 수가 또 많아지게 되면 효율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실리콘 규소하고 카본하고를 이제 결합시켜보자. 이게 결합이 잘 안 됩니다.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해서 이걸 잘 결합을 시켜야, 그래야 이게 겨우 결합이 되는. 근데 일단 결합이 돼버리면은 내열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단단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얇게, 그 다음에 몇 개 안 되는 작은 수로도 더 높은 전압에서 스위칭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칩셋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인버터는 이제 총칭입니다. 모터 드라이브, 거기에는 이제 컨버터, 그 다음에 DC 컨버터, 뭐 다양한 장치들을 그냥 통칭으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모터 드라이브, 전반적인 모터의 제어를 하는 그 전기차의 핵심 두뇌 부분을 이제 인버터라고 총칭으로 부릅니다. 그 인버터 안에 여러 개의 장치로 나눠서 하게 되면 또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 가장 기본이 되는 파워 반도체가 작아지니까 칩셋에 다른 공간이 남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다른 장치들도 하나의 칩셋에 올려서 스마트폰처럼 시스템 온 칩, SoC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인버터를 만들어 놓을 공간이 없어도 모터 감속기 붙여놓은 그 위에다가 붙여놓으니까 하나의 어셈블리, 인테그레이티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EGMP나 뭐 테슬라에서 인버터가 통합을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를 사용해서 전반적인 칩셋 사이즈도 줄이고 효율을 높여서 가능해졌던 거죠. 어쨌든 더 높은 열을 견디니까 여기서도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열을 갖다가 순환을 시켜서 배터리 그 온도를 적정하게 유정해서 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게, 효율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열을 실내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겨울철에 PTC 히터, 그 전력 많이 잡아먹는 PTC 히터가 동작을 하지 않아도 히트 펌프의 작용만으로도 쾌적한 온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히트 펌프는 가열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가스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뭐 전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열을 막 100도 이상으로 뭐 몇백 도씩 열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열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하로 많이 떨어지는 날씨에는 이게 배터리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히팅을 해주고 실내에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공조를 해주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는 영하에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은 외기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더 추워요. 실내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 차단한다고 해도 한기가 막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걸 더 많은 열기로 해서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히트펌프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제 PTC가 필요한 거예요. PTC가 이제 가열 방식으로 전력을 사용해서 저항체로 인해서 에너지를 차원에서 열로 만들어줘서 보조로 공조를 해주게 되면은 쾌적한 이제 실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히트펌프가 들어가더라도 전력 소모량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트펌프가 아까 이제 건조기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면 전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히트펌프를 가동시키는데 또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 폐열을 또 순환시키는데도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PTC에 비해서 얼마나 전력이 절전이 됩니다, 이걸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뭐 보통 이제 PTC를 사용하게 되면은 강제 가열 방식에서 뭐 최소 절반 정도, 그리고 높게는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PTC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 그 정도의 전력 절약 효과가 자동차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뿐이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차가 정지했을 상황입니다. 차가 정지하면 모터 안 돌잖아요. 인버터도 활동 안 합니다. 인버터가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승합하면서 스위칭을 해주는 건데, 이게 안 돼버리면은 뭐 두 군데에서 열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PTC 히터가 작용을 해야죠. PTC 히터가 이 전력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이제 열을 데워서 강제 열을 순환을 시켜서 공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박할 때 이런 경우 이제 영하 5도, 뭐 영하 7도에서 차박을 해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배터리가 20%가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때는 정말 배터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PTC 히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전기차.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PTC 히터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더 많이 가는 게 제조사에서는 중요하다 보니까 이 PTC 히터를 가혹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게 해놓으면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에게는 이 히트펌프에서만 순환되는 그런 공조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우 전기차가 왜 이렇게 춥지? 아우 전기차가 너무 내연차에 비해서 너무 좀 불편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연차는 일단 엔진이 돌기만 하면 열은 뭐 얼마든지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배터리 전극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배터리 밀도를 높이는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시절에서 개발을 해서 꽤 오래됐어요. 이 개발한 지가. 적용한 지가. 근데 지금은 많은 제조사에서 이제 탄소 나노 튜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탄소 나노 튜브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격이 비쌌다라는 거죠. 이제 제조 공정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도 어려웠고. 그래서 톤당 거의 2억이 넘던 시절이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톤당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많이 가격도 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 과정에서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르게 분포를 분산시켜야 됐었는데, 그 계면 활성제 사용하지 않고 탄소 나노 튜브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 공법을 또 일본의 신에너지 개발 기구에서 또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NT 히터는 어떤 구조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PCT 이런 거하고 구조가 달라요. PCT는 저항체에 전력을 걸어서 그 에너지를 열로 차원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요거를 이제 블로우팬으로 불어서 안에 온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소 나노 튜브는 섬유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섬유 형태로 넓은 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넓은 면에다가 이 전극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탄소 나노 튜브 방식으로 섬유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따뜻한 옷, 따뜻한 조끼, 따뜻한 패드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동차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이 탄소 나노 튜브로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소재를 시트 전체 면으로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온돌처럼 전체 면적에 열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선으로 부분 이렇게 선에 가 있어가지고 그 선들의 열로 인해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아랫목에서 이렇게 배 깔고 누워있듯이 전체 면이 신체에 닿아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열을 냅니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가 얇게 만들어진 그런 조직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열은 높지만 그 열이 머금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그게 높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적은 전력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낼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소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의 총합이 적은데 이게 접촉면을 넓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탄소 나노 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10초 안에 250도까지 4V 이하의 입력만으로도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열 전도율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내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얇게 넓게 열을 전달시킬 수 있어서 효율 면에서 극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팅을 할 때도 블로우팬으로 열체 뒤에서 블로우팬을 불어서 바람으로 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어 트림에 그 다음에 가니시 쪽에 바닥에 넓게 이 탄소 나노 튜브의 열 섬유를 까는 거예요. 면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 전력을 공급을 해서 열을 발생시키면 그 복사열을 통해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공기 전체 순환을 통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 PTC 히터의 총 에너지 그 높은 에너지 양을 차환을 해서 열을 내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니까 주요 히팅 장치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히팅 펌프와 요걸 같이 동작을 시켜서 두 개의 장치가 시너지를 내게 한다는 거죠. PTC랑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력 소모량이, 그것 때문에 자꾸 작동 조건을 가혹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비가 줄어드니까 이걸 자꾸 네거티브하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 나노 튜브를 통해서 얼마 안 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넓게 복사열을 통해서
보조적인 난방을 통해 쾌적함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자동차의 난방 구조로 바꿔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히팅 시트도 열선이 아닌 전체 면을 데워주게 하는 CNT 방식의 새로운 히팅 시스템으로 바꿔주게 되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소비자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지금 2024년도를 목표로 제네시스의 고급차부터 적용을 한다 그래요. 히팅 시스템, CNT 히팅 시스템, CNT 히터. 이 PTC는 사실 이 전기 자동차에는 적합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내연 자동차, 특히 디젤 같은 경우에 이 PTC를 사용하는 이유가 엔진이 빨리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잠깐 가열을 해서 좀 겨울철에 그래도 좀 더 빨리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적정 온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히팅 시스템, 엔진열을 이용한 히팅 시스템을 바로 전환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전기차의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의 히트펌프도 내연 자동차처럼 이 전기차가 움직이면서 인버터하고 전기모터에서 열을 내서 그 폐열이 발생을 해야지 이걸 순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혹한기에서 춥잖아요. 그러니까 PTC가 먼저 작동을 하고 나서 히트펌프에서 열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혹한에 날씨거나 아니면 차가 정지해서 뭐 차박할 때 이럴 때는 또 PTC가 작동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 PTC가 배터리 전력량을 너무 많이 소모를 하니까 이제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맞는 새로운 히팅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기술 대안으로 CNT, 탄소 나노 튜브로 면을 통해서 복사열을 이용한 히팅 시스템, 얇은 면에서 높은 온도를 통해 복사열을 통해서 최대한 전력 소모가 적은 상황에서 넓게, 얇으면서 넓게 그 열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로 공조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전력 소모도 좀 덜하고, 그리고 또 쾌적함도 향상되고 하니까.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비용 문제가 있어요. 탄소 나노 튜브가 소재 자체가 워낙에 비싸고, 요걸 또 높은 열을 넓은 면에서 내게 되면은 자동차의 방염 관련된 다양한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반적인 소재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기차, 초기 전기차와 또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의 설계나 또 활용했을 때 만족도,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기차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그런 좀 진보된 형태의 전기차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전기차 시대에 맞게 틀이 갖춰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고 또 그 방향성에 맞게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정말 주행의 즐거움,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의 확장, 그리고 또 쾌적한 공조, 효율과 사용 편의성의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이뤄낸 그런 적정 수준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차들이 나오는 시점을 제가 항상 2024년 혹은 2025년 그때쯤이지 않을까. 물론 2024년이나 2025년에 그런 전기차가 나와도 또 시간이 발전되면은 그 나름대로 또 발전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어떤 파워트레인의 기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전기차의 변화보다는 더 큰 변화가 앞으로 2, 3년 내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극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기술 개발이 또 보완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24년 정도의 적당한 전기차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좀 더 몇 년 만족감을 오래 지속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대한 오늘도 관련된 내용을 좀 빼지 않고 나름대로는 또 어렵지 않게 설명하느라고 좀 신경 썼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막 넣고 뭐 편집하고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관련된 내용을 영상 컷 편집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불편한 영상인데도 뭐 불평 없이 잘 봐주시고 또 잘 들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우리 감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